좋아요, 구독!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중국은 황금 연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 예정인데 중국 소비주가 회복될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8일 동안 약 2천만 명이 넘는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일 동안의 연휴 기간 동안 중국의 내수시장 총소비액은요, 중견 선진국의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370조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6호의 대규모 방안 속에서 우리나라 어떤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네.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 정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 GDP가 0.08% 굉장히 높은 거죠. 네. 200만 명 오면 1.6%니까 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7%, 1.5%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한 500만 명 마저도 네. 굉장한 성장률을 보이는데 사실은 네. 아까 2천만 원 말씀 2천만 원 아니고 200만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과거 중국 관광객 수를 코로나 이전까지 보시면 네. 2017년에 417만 명, 18년에 479만 명, 네. 코로나 직전까지 2019년 602만 명이거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단체 관광객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 수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풀린 거는 8월 10일 날, 지난 10일 날 풀린 거는 중국이 한국의 단체 관광을 허락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거기다가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같은 외국인이 들어와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쓰고 가느냐. 최근에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중국 관광객은 일반 다른 외국보다 평균 38% 정도 돈을 더 쓰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유커에 대한 관광 특혜가 네.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거고, 지금 올해까지가 77만 명 정도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200만 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그 2019년 600만 명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 줄었다가 네. 뭐 코로나 때는 거의 17만 명까지 줄었는데 지금은 원래 200만 명 목표인데 이번 연휴 때만 네. 한 70만 이상 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서 연휴 특수를 누리고 지금 요즘 다시 한중 분위기가 또 괜찮아지는 것도 나름대로 네. 이번에 이제 부총리가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시진핑을 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서로 방한 요청도 하고 이런 분위기도 유커들의 한국 방문을 좀 부추기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중국 유커들의 관광 수혜주는 올 하반기를 조금 달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방문하지 못했던 중국인들이 이제 다시 또 방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지난달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 관광도 허용을 하게 된 만큼 섹터별로 어떻게 좀 수혜를 받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통적으로 이제 그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중국 관광객 수혜주라 그러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화장품, 그다음에 여행사,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뭐 기타 뭐 카지노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항공 노선 정해져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중국 관광객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수혜주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우선 항공주는 여전히 미지근합니다. 이유는 지금 면세점주나 다른 주에서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항공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전 같지 항공료가 않다. 네.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뭐 내일부터 연휴긴 하지만 항공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항공료 부담 때문에 예전 같은 특수가 올까라고 굉장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화장품주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의 한국 화장품의 인기와 지금 중국 유커들의 화장품은 산업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한국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한국 화장품의 고가 화장품들은 일종의 명품처럼 중국에 통했는데 이미 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화장품주에 대한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 있고요. 네. 이 두 가지 산업이 이제 그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그 외에
면세점주나 카지노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호황을 누릴 것 같고 네. 여행주도 여행 그 개별 관광이 많이 비싸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특히 최근에 통계를 보면 재미있는 통계가 중국 7월 달 통계를 딱 단적으로 보면 중국 관광객의 거의 70%, 68%가 MZ 세대예요. 네. 그 이전과 달라진 거죠. 그 MZ 세대들의 중국 MZ 세대들이 한국 왔을 때 어떤 소비의 패턴을 할까가 사실은 굉장히 소비주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런 포인트로 뉴커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전략, 어느 기업에 더 호재가 될까라고 좀 접근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의사 판단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달라질지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그래도 면세 업계에서는 좀 화색을 띠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화장품 업계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중국 내에서도 애국 소비라고 불리는 거차오라고 하는 게 열풍이 네. 좀 불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 상들이 매출을 어떻게 발생시켜 줄 것인가를 좀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대형주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돌파구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당분간 돌파가 없다 봅니다. 최근에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MZ 세대들의 네. 그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립스틱 효과라고. 이제 가격은 싸지만 소비자들이 만족을 줄 수 있는 상품이 주로 판매되는 현상을 이제 립스틱 효과라 그러는데 예전에 뉴욕 유커와 달리 최근에 유커들은 이 립스틱 효과를 되게 많이 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통주물 중에서도 면세점도 괜찮지만 오히려 현대백화점 더 현대서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올리브영 같은데 이런 데를 찾는 중국이 많은 거고 그리고 화장품은 주로 그 이전의 소비 패턴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따이공들이 대량으로 뭔가를 사가서 어떤 이런 것들이 주요 어떤 소비 패턴이었는데 그 이전과 이후가 이제 화장품 시장이 많이 달라진 게 중국의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국 소비가 늘었고요. 그 최근에 보면 최근 화장품주를 뜨는 걸 보면 저 실리콘투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 코스메틱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하면 중국 시장이 아닙니다. 미주 시장이에요. 네. 네. 그리고 사실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저는 가장 큰 그 판단 착오가 뭐였냐면 그 이전에 중국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었을 때 미주 시장의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지 않았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미주 시장, 유럽 시장에 통하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 그 시기를 너무 안타까운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대형주였던 아모레퍼시픽과 LG생거는 중국의 유커들이 다시 되돌아오더라도 그렇게 높지 않다는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해주고 있고요. 오히려 현재 보시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동남아 속에 증가율이 높지 않습니까? 오히려 중국은 마이너스죠. 그리고 그 한국 코스메틱이나 그다음에 그 ODM을 하는 업체는 그대로 가지만 화장품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주를 볼 때 오히려 지금 미국, 유럽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상품을 통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기업들 좀 유심히 보는 것도 니치마켓 쪽 화장품주를 좀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중요한 어떤 투자의 판단 기준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은 좀 마케팅 전략이 좀 아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미주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화장품주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카지노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또 3%대 하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사실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황금 연휴 이후에는 다시 또 상승세를 나타낼 수도 있을까요? 카지노주는 주 소비 계층이 누구냐면 VIP입니다. 아시듯이. 그러니까 일반 아까 우리가 했던 화장품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일반 소비자들 위주의 시장이었다면 카지노주는 철저하게 VIP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시장이죠. 보통 카지노 시장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가를 논할 때 뭘 보냐면 드롭액이라 그러는데 카지노 고객이 칩으로 바꾼 고객이 몇 명이냐를 보고 보통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파라다이스의 통계를 보니까
2019년 대비 94%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2019년이 중국 관광객 최고일 때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 벌써 이제 개방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카지노주는 굉장히 실질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예상입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는 좀 이렇게 상승폭이 있지만 네.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인천에 그렇게 대규모 리조트를 지어놓고 네. 실질적인 매출이 일어난 건 아직 없거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중국 유커들의 방문의 패턴이 아까 저는 두 가지로 크게 읽히는데 예전과 달라졌던 점은 예전에는 뭐 3,000명씩 몇천 명씩 막 이렇게 뭐 말 그대로 그룹으로 와서 뭔가 소비하고 가는 패턴이었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여행이 그렇듯이 옛날에 단체 관광을 갔다가 지금 젊은이들 단체 관광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개별로 끊어서 개인으로 가죠. MZ세대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이 VIP들이 어디를 갈까 할 때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가지 않고 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오는데 네. 최근에 일본의 오염수 문제 때문에 방류 문제 때문에 중국이 일본 방문을 원래 1위였는데 네. 선호도가 줄고 있다는 것도 저는 큰 호재라고 봐요. VIP들에게.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MZ 세대들이 주로 소비하는 패턴의 관련주 그리고 이 VIP들이 움직이는 패턴의 관련주 저는 이 두 개. 그러면 결론은 면세점, 네. 네, 고급 패턴 그리고 이 MZ 세대들은 오히려 올리브영이라든지 더 현대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는 패턴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단체 관광이 열린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VIP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앞으로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세 업계 역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도 있고 중추절 연휴가 있는 만큼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연휴 특수 외에도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실까요? 지금 한국 면세점협회에 따르면은 2016년도에 한 해의 면세점의 전체 매출 중에 64%가 중국인들이 사간 매출이었어요. 네. 이 어느 정도냐면은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전체 그 당시 6조 원 매출 중에서 4조 2천억이 중국 관광객이 소비를 해준 거였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패턴은 돌아올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신라 면세점이나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수혜를 분명히 누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호텔 신라의 실적 전망이 분명히 예상되고 하반기 예상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호텔 신라의 면세점 운영 기업 중에 그 호텔 신라가 면세점 운영 기업 중에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당연히 수혜를 가겠죠. 그래서 호텔 신라의 3분기는 기대 이하 영업이익을 볼 수 있지만 4분기부터는 분명히 나아질 것이다. 면세점 쪽을 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 쪽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일단 200만 명의 유커의 방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소비주는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사실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사실 9월 시장 자체가 약세였잖아요.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지도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잡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번 중국 8월 10일 이후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이제 개방되면서 분명히 중국 관광객이 늘 거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 관광객 특수를 누렸던 2016, 17, 18, 19 이 한 5년 동안의 패턴과는 분명히 다른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네. 게 좀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고 특히 그 패턴의 변화는 첫 번째는 중국 방문객들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MZ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방점을 좀 두고 싶고 이 세대들이 어떤 소비 패턴을 나타내는가도 보고 있고 아까 리스틱 효과라 말했듯이 네. 중국 관광객이 예전처럼 박물관에 사가는 소비 패턴이 아니라 실속 위주의 소비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그 5년 전과 지금과 달라진 점은 웬만한 건 이제 중국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 패턴이. 네. 한국에서만 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한국 관광객들이 옛날에 일본 가면 꼭 코끼리밥솥 사왔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도 물론 우리나라 쿠쿠나 이런 것들을 사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소비 패턴의 변화들을 잘 감독해야 된다. 만약에 중국 유커들의 소비주 관련 패턴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저는 명동을 가보라고 추천합니다. 네. 투자하는 분들이. 최근에 제가
지난주도 가보고 이번 주 명동을 가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 명동에는 빈 가게들도 있고 네. 옛날 같은 부쩍지근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보냐면 명동에서 가장 비싸다는 그 가게들이 있어요. 그 가게들이 어떤 브랜드로 채워지는가가 핵심입니다. 그 브랜드가 네. 소비자에 통한다는 거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그 로드샵 화장품 뭐 그런 것들이 그 자리를 다 채웠거든요. 가장 네. 비싸다는 그 지점에 지금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시면 내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거 분명히 알 것이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그 이전에 방문할 때는 대부분 어디를 방문했는지 최근은 방문지가 좀 달라졌어요. 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 그 관광 코스 같은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여행 코스가 나와요. 네. 그러면 어디를 주로 가느냐를 알 수 이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